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참 답답했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좀 최근 들어서 무너지고 있죠. 뉴욕 증시는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한국 증시가 같이 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은 미국에서 잘 가면 한국 시장에서도 잘 가는 그러한 동조화 현상이 상반기까지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성장률 꺾이고 또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비동조화 현상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좀 이슈가 있었고 먼저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이슈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정치와 경제 쪽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니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6시간 동안 사실상 유지가 됐다. 6시간의 비상계엄. 상당히 국민들이 대혼란을 겪었죠. 그죠. 이게 과연 무슨 상황인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동성.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는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국회 상황이 이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어떤 평가의 수단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추진 또 감사원장 네. 또 전례가 없었죠. 예산 삭감 등 맞아요. 4조 원이 넘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계속해서 이제 특검법이나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협조를 받을 수는 협력을 받을 수는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저출생 인구 대응 또 기획부 설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부 조직법조차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국민 여론은 비상계엄을 할 사안은 아니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외로 파장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상계엄이 뭐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1979년도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발동됐던 것이 이제 비상계엄령입니다. 네. 헌법 77조.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 또는 행정, 사법의 시스템이 우리가 왜 상권분립 이야기할 때 사법 또 행정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헌법 77조의 이야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위기 상태 때 네. 이때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전쟁이 났거나 이런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치안 상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경제 상황 영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제가 앞서서 또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럴 때 경제 성장률이 좀 꺾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서베이도 있던데 어떻게 영향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미치는 영향은 저는 오히려 6시간 동안에 물론 이제 국회에서는 15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제 통과됐습니다만 네. 저는 이것 자체가 이 이슈 자체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 그만큼 우리의 경제 규모, 사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흔들린 흔적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국회에 공수부대가 계엄군이 진입을 했고 하지만 본회의장으로는 못 들어가요. 국회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개장하겠냐 그런데 그냥 정상적으로 개장을 했죠. 또 야간에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50원까지 근처 갔다가 다시 또 안정화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국가 규모, 그러니까 1979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81년에 거둬지르니까 말 그대로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인데 맞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서울의 봄이 그 비상계엄입니다. 장태한 수경사령관이
내가 때려잡으러 가야지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서울의 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상계엄인데 여러 이제 경제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024년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요. 맞아요. 유동성 같은 것도 풀고. 그래서 이것이 미칠 영향 크잖아요. 단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crisis begins now.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정치권이 어떤 변동성이 발생하느냐, 불확실성이 발생하느냐. 지금 대통령이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지금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탈당 또 전체 이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전원이 지금 사의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미국이 어떻게 보느냐.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이 미국과 지금 미군과 공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악관 반응도 중요하지만 누구?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온 영어 단어가 absurd.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납득이 안 된다. 이게 무슨 현상인가? 자칫 이것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제는 심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미국 조야에 퍼지는 환경, 상하원이 다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슈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커지는 어떤 대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나온 반응이 우리는 그 직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시장은 안 좋은데 최근에 미국 시장은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트럼프 노믹스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네. 트럼프 노믹스 시즌 2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번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will입니다. 의지입니다. 트럼프 노믹스 2기 핵심은 뭐냐면요. have to be.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요. 내년에 무조건 좋을 거예요. 환율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됩니다. 강달러예요. 금리 트럼프 당선인 금리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파월이 어떻고 저떻고 했던 것은 바이든 시대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FOMC가 어떻다 저떻다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의 입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게 총애하는 누굽니까? 일론이 아닙니다. 일란 머스크. 일란의 입이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F-35 그거 왜 만들어? 드론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어디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방산. 그죠. 방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드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왜?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12분간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이야기했어요. 아, 한국의 조선업이 대단하더라. 그러면서 하나 오션이 반짝반짝반짝해졌어요. 왜? 미국 정치권과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김성현 회장 효과죠. 이른바 미스터 킴 이펙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동관 부회장이랑 바로 시흥에 있는 거제로 간 게 아니에요. 시흥에 있는 R&D로 갑니다. R&D 시험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지를 트럼프 당선인한테 보여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미국은 좋아진다라는 거. 이른바 지금 12월 달 연일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죠. 맞아요. 네. 내년에 S&P 500이 7천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서학 개미로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잡지는 못합니다. 왜? 거기서 이윤이 챙겨진다. 물론 미국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과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투자세 과세가 없지만 투명투자소득세가 미국은 과세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큰 폭의 수익을 얻는다면 그 정도 감당하고도
서학 미국으로 못 갈 이유가 미장으로 못 갈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가 계속 늘어나요. 네. 미국 주식의 보관 금액이 늘어나고 주로 이제 이 투자 쪽도 보면 대체로 트럼프 당선인 입입니다. 비트코인 가상 수도를 미국으로 할 거예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서학 개미들의 투자처를 보면 넘버1에서 넘버 5까지 1위부터 5위까지 투자처가 다 비트코인과 관련돼 있어요. 1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위는 그냥 회사죠. 테슬라. 3위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4위는 회사죠. 어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게 마치 1년 전, 1년 반 전에 에코는 어쩌고 2차 전지 우리가 하던 이야기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섯 번째는 뭐냐? 이더리움을 2배로 추정하는 또 ETF 상장 지수 펀드에 올라가 있죠. ETF. 요즘에 그래서 ETF가 유행이에요. 왜?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ETF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알트코인 쪽으로는 두렵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는 충분히 좀 마음을 놓으면서 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물론 물가 관리가 안 되고 미국이 또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 비트코인 투자에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 대세는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좋다는데도 참 반갑게만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또 그에 따라서 물론 수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피해 쪽도 있을 수 있고 확실히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최근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짚고 왔고 미국 짚고 왔는데 사실 이 상반기부터 나왔던 기대감이 그래도 중국 쪽에서 좀 경기가 반등하지 않겠느냐.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죠. 우리는 돌고래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새우냐 새우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고래야.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국도 고래지만 중국도 고래요. 그러니까 뭐냐? 중국은 뭘 할 수 있냐면 미국이 자꾸 때리기를 하면은 우린 그럼 안에서 해결할게. 14억 인구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그 소비력까지도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 내에 지금 14억 인구가 쟁여놓은 쌓아놓은 돈이 많아요. 그걸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 한 해 쭉 보면은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 부채도 그죠. 탕감해주고,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도 완화해주고, 소비 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이달에 있을 중앙경제 공작회의, 꽁쪼 일하겠다는 거죠. 꽁쪼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른바 소비 할인 쿠폰. 이게 소비를 직접적으로 진작하는 그죠. 돈을 주면 안 써요. 그러니까 할인 쿠폰을 줘서 어떻게든 70만 원 정도 현금만 있으면 30만 원 쿠폰 가지고 100만 원짜리 네. TV를 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경기 부양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기 부양책이 고스란히 내년 3월에 있을 뭡니까? 전국 인민 대표자회 있죠. 이게 중국에서는 3월달에 2개 큰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양회.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 경기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에 대해서 이 미중 충돌에 의해서 미국의 때리기에 대해서 자꾸 위축되고 기어들어가는 중국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내수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미국과는 정말 고래와 고래의 협상을 하겠죠. 이게 오히려 고래와 고래끼리 협상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트럼프 시대에 가장 힘들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지만 또 가장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미국만 보지 마라. 중국을 봐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중국이 지금 여러분들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더라도 중국 내에서 시총 1위는 바로 공상은행, 금융권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른바 미장으로 갈 것만 아니라 중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과는 어떻게 연계되느냐. 우리는 반도체 쪽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의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당히 활성화돼요. 내년에는 우리 시장으로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자, 마무리를 드리면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도 지금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차이신 11월 구매자 관리지수 PMI도 경기 확장 국면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은 시총 규모가 큰 공상은행이나 금융권 쪽으로 중국이 절대로 놓치지 않을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하고 바이오를 가져가요. 반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우리 기업이 어디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는 큰 시장이지만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국 시장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그렇죠. 좀 투자에 좀 기회를 만들어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고려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중국 경제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수혜를 볼 기업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함께 찾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